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4시 10분입니다. KBS 네, 어제 서울대 병원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병실, 수술실을 청소하거나 설비 기술자, 환자 이송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614명이 11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됩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 비정규직 200여 명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다른 뉴스보다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뉴스, 가장 행복한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IMF 환란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가운데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 양산으로 돈을 벌고 혜택을 본 주체는 기업이었고, 상대적으로 돈을 잃고 손해를 본 쪽은 가계 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벌고 소비하고, 그래서 기업이 더 생산을 늘리고 돈을 더 벌어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구조보다는 그래도 먼저 기업이 살아야 국민 경제가 잘 된다고 믿는 분들 있죠.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간 가계 쪽 소득 떼서 기업 쪽 소득 불려놨더니 우리 국민들이 더 살만해졌다는 말인가요? 국민은 가난하고 기업만 살찌는 게 국민 경제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는요, 중국말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등장한 이 중국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7위안대로 떨어졌다. 7을 뚫었다는 의미의 중국말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하락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7을 뚫었다는 뜻의 이 중국말은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의 한 25% 정도, 미국에는 한 10% 수준대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미중이 싸워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해서 내년 2020년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서 화제를 모았던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가 한 달쯤 됐나요? 지난번에 출연하신 게?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요. 2주 넘었죠. 네, 한 네. 2, 3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나오셔가지고 결국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다. 우리는 그때까지 현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어떤 네. 돈 벌 기회가 확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네.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네. 지금 예를 하나 들면요. 네. 텐센트가 최고
미국에 상장했어요. 예. 텐센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 상장했는데요. 최고 제가 잘못 홍콩에 상장했는데요. 예. 최고 가격이 600 홍콩 달러. 600 홍콩 예, 달러. 최고 예. 가격이. 예. 근데 작년에 거의 뭐 한 300달러 이하 홍콩 달러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약 355 홍콩 달러 정도가 돼요. 예. 근데 텐센트 수익 모델은 뭐냐면 그 한국의 게임사들을 초창기에 인수를 해서 예.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조의 절반이 게임 산업에서 와요. 그래서 텐센트는 이제 세계 최대 제일 잘하는 게임 회사가 됐고요. 예. 두 번째 모델은 이 외채 기반의 수익 모델입니다. 외채는 한국에 말하면 카카오톡이거든요. 예. 근데 위챗도 사실은 텐센트가 카카오톡에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거든요. 예. 투자를 하면서 카카오 모델을 그대로 갖고 중국에 만든 게 외챗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한국은 IT 업체들이 페이먼트 결제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나왔습니다만 카카오톡은 계속 카카오톡만 해왔단 말이죠. 예. 사실은. 예. 근데 위챗은 가서 SM 거기에 페이먼트 결제 기능을 더 넣었어요. 그게 예. 외채페이입니다. 그래서 확 떴어요. 그래서 글로벌 업체가 됐는데요. 예. 지금 위챗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을 넘었어요. 10억 명. 예, 그중에 중국이 한 거의 뭐 9억 명이 넘고요. 야, 대단하네요. 해외에 나간 또 우리처럼 해외에 나간 또 중국인들 화교들 해서 지금 10억 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외챗은 쇼핑몰까지 개설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국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이 위챗 계정에 위챗몰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쉽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저도 자기 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좀 신경 써 입고 왔거든요. 그러면 예. 스스로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찍어서 저 위챗몰에 올리면 제 친구가 몇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일단 다 본단 말이죠. 그 위챗몰 그 올리 그리고 그게 기능이 뭐냐면 누르면 그 쇼핑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가 직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이 위챗몰로 엄청 알바를 합니다. 근데 많이 제 학생 중에 최고 번 학생은 한 달에 그 친구가 최고 벌 때는 2천만 원까지 벌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월. 예. 월. 그 동대문에서 대단하네요. 걔가 20대거든요. 근데 동대문에서 좀 10대, 20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좀 아이템을 골라서 자기 위챗몰에 올려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과거에는 오면 알바를 식당에서 일하고 커피숍에서 일하고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이런 걸 합니다. 이 중국인 상대로 해서 이런 위챗몰을 하든지 뭐 터보몰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이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중국어로 한국의 많은 콘텐츠를 중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의 그 댄스 있잖아요. K-팝 댄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한국의 K-팝 댄스를 그대로 그 동영상을 어느 K-팝 가수가 K-팝 그 소녀 그룹들이 이렇게 막 춤추며 노래하잖아요. 그걸 얼른 배워가지고 그 춤을 그다음에 중국에다 엽니다. 그 춤을 가르치는 걸. 그것도 시장이 되는가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면 1억 뷰씩 막 만들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이런 콘텐츠가 한국에서는 지금 유튜브 채널 하면 100만 명을 넘으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사실 뭐 10만 명을 넘어도 엄청 많이 본 거잖아요. 근데 중국을 상대로 하면은 뭐 1억 뷰 버는 거는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에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건 텐센트가 지금 이제 그래서 위챗 시장과 결제 시장과 이제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 600불에서 이제 300불로 근데 지금 355 홍콩 달러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주가가 떨어졌다. 50% 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여기서 텐센트는 투자할 만한 주식이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모델이 달라요. 텐센트는 모바일 이동. 앞으로 대세는 모바일 이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모바일 인터넷 인구가 조금 모자라는 9억 명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24시간 인터넷 하는 인구가. 그러면 앞으로 대세는 모바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PC를 통한 온라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알리바바는 이런 PC를 통한 온라인 B2B 이쪽이고요.
이 텐센트는 모바일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텐센트가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는 주식이죠. 그렇죠. 예,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면 하나의 좋은 투자 기회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게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네.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사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불경기 지금 오면서 예. 이 텐센트뿐만 아니라 또 사례 제가 엄청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예. 중국의 그 지오딩 더우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IB예요. 예. IB. 그러니까 주로 중국의 VC 역할을 했어요. 예. 중국의 스타 기업들. VC라는 거는 벤처 캐피탈을 말씀하시는 거고 IB라는 건 투자은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은행인데 그 투자은행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VC도 하면 투자은행 기능을 하는 애들인데 되게 중국 사람 다 알아요. 지오딩 더우즈라고. 왜냐하면 중국 증감위 한국말하면 금융위원회 공무원 3명이 나와서 국장급이 나와서 만든 투자은행 회사예요. 아, 금융 관료들이 나와서 자기 사직하고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사직하고 나와서 국장급이 나와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창업했죠. 예. 만들었는데 금방 스타가 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그런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의 스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업들 거의 다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얘네들이 원래 최고 몸값이 이 회사가 몸값이 위안화로 1,395억 위안까지 갔어요. 곱하기 170 하면 원화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26조 좀 비슷하게 될 거예요, 원화로. 이렇게 몸값이 이렇게까지 갔어요. 시가총액이. 예. 이 기업의 가치가. 근데 최근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1,395억 위안 하던 몸값이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91억 위안이 됐어요. 91억 위안. 91억 위안. 100억도 아니고 91억 위안. 그럼 뭐 한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그렇죠. 폭락했네요. 20분의 1도 더 됐죠.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의 아주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이 막 떠오르면서 유니콘 기업이 막 생기면서 이런 알리바바, 텐센트 스토리 그대로 택하면서 성공한 투자은행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중국 시장의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벤처 캐피탈이면 벤처를 투자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스타트 기업, 기술 혁신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주목받았고 많은 스타 기업들을 상장시켰고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몸값이 높았었는데 지금 91억 위안밖에 안 된 거의 이제 종이 조각이 온 거죠. 그런 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중국 근데 이런 사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몰락하고 있다. 몰락까지는 아니어도 몸값이 거의 막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증자랄지 이런 것들도 용이하지가 않겠습니다. 어려워지죠. 지금 되게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하는 분들은 한국에 기업하시는 많이 느꼈을 거예요. 특히 금융사에 있는 분들이 한 2년 전에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가서 중국 기업을 만나거나 중국의 뭐 어떤 누구를 만나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뭐 한국에는 거의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동적으로 한국에 와요. 적극적으로. 혹시 뉴스 많이 보시는데 중국 지방 정부들이 한국에 계속 오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강서성에서 뭐 성서기가 왔다. 외자 유치 때문에. 네, 당서기가 왔다. 뭐 저기 뭐 하남성에서 왔다. 그냥 제가 올해 특히 되게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봐요, 언론에서. 지금 상황에서 쉽게 들어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정확한 단어예요. 위험이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돈이라는 걸 벌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위험한데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얘기도 하죠.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 대신에 그 위험을 알아야죠. 알고 해야죠.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어제 홍콩 시위가 범죄인 송환법이 공식적으로 철회가 되면서 88일 만에 끝났고 홍콩 증시도 급등했고 이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홍콩 시위는 오늘 공개적으로 거기 그걸 학생 시위를 인도하는 그 친구가 나와서 예. 이어가겠다고 계속 이어간다고. 예. 왜냐면 그 시위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중국 성환법 없애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가 그 직접 선거에 행정장관이 직접 국회의원 그게 의원하고 예. 행정장관이 직접 선거에 2014년에 그걸 반대하며 이렇게 우산 쓰고 시위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시위 너무 강경하게 밀어서. 근데 이번에 일단은 반중 성환법을 설수하겠다. 정부 쪽에서 손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오잖아요. 이걸 계속 밀고 가서 실제는 민주선거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직선제하고 국회의원 직접선거에서 나오는 건데 예. 이걸 그때 모이겠잖아 시위에서. 근데 예. 이번에 계속 이걸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는 서로 타협하고 끝날 것인가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할 건데 아까 오전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뭐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역시 제가 미중무역 분쟁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오늘 오전에 중국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류허 중국 대표하고 예. 통화를 했대요. 예. 그래서 10월 초에 만나겠다. 10월 초에 만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협상을 하겠다. 예. 그 전에 9월에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잖아요. 대신에 시간을 갖고 10월에 협상을 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9월에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경제가. 예. 뭐 중국은 당연히.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다 협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본심이에요. 속으로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서로가 지금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그 시진핑이 그 당교 예. 그 당교 강연에서 이랬잖아요. 투쟁을 이어나갈 거다. 장기간이 투쟁이다. 그렇죠. 이런 거 봐서는 예. 중국에서는 10월의 협상에 대해서도 별로 큰 기대를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투쟁을 58번이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안효아 교수님 나오고 나서 네. 출연하고 나서 이제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했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네.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 같은 경우는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내년 대선 이후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은 버티는 데까지 버틸 것이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걸로 김학균 센터장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약간 좀 대립되는 의견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당신들 틀렸어?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이야기 드리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답변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 2008년 금융위기 올 때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는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앨런 그린스팬도 그랬으니까. 다 그랬어요. 그 공무원들을 빼고 그냥 전문가들도. 아무도 미국이 금융위기 온다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어요. 설마 주택담보대출이 그 정도일까? 근데 그걸 안 사람은 결국 지방에 가서 아주 디테일해서 맞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중국에 한번 지방에 가보셨냐? 예, 중국 지방에 가봤냐? 결국 중국에 가서 얼마나 이 아파트 공실률이 얼마인지. 나중에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제가 다시 모시면 그 말씀을 물어볼게요. 아니요. 중국 지방 도시에 가봤냐 이걸. 그 정주영 현대 회장이 뭐 해봤냐 이런 질문. 해보고 말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에 대한 잣대도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굉장히 막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조심해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하고 국가에서 적기 자료로 나온 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다 각자의 근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의 전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가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거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주영 그분이 하신 대로 내가 본 것만 믿어야 돼요. 내가 본 것만. 내가 현장에서 본 것, 직접 본 것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지식의 한계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6645님은 한국 사람이 중국 시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펀드 말고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시네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시기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중국 주가 지수가 조금 올라갔어요. 엄청 예. 떨어지다가. 예.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려면 우리가 한국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기관 투자가들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예. 특히 중국은. 중국 기관 투자가들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대부분 국유회사잖아요. 예. 그럼 국가가 위기 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져서 붕괴한다. 이러면 중국의 기관 투자가들 어떤 비해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 당연히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돈을 쏟아붓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에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갔잖아요. 예. 미국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싸우면서 예. 최근에 특히. 근데 중국은 조금 떨어지고 요즘에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정말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국가대표팀이 들어갔냐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대표 상비군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죠. 뛰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투자하실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ETF는 주로 지수를 예. 투자하는 애들이거든요. 예. 지수 흐름, 특히 중국의 상해 300 ETF가 더 대표적인 예. 좋은 그 ETF인데요. 대표 주식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ETF에 누가 투자하냐를 보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딱 데이터를 보면은 다 중국의 보험사들이 투자하고 있다. 예, 이런 그다음에 증권사들, 기관 애들 다 들어가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는 거죠, 지수를. 그래서 이런 걸 일단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종목을, 내 발로 뛰는 종목을,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뭐 증권사나 예. 뭐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예를 내 중국 주식에 정말 내가 길게 보고 나중에 은퇴금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예. 비행기가 하루에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거든요. 아, 중국으로 직접 가봐라? 당연하죠. 가서 내 눈으로 봐야죠. 보고, 왜냐면 그게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IR팀에 연계하면, 예. 반드시 응대하기로 법적으로 돼 있어요. 예. 만나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확인해야죠. 그럼 매출액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정확한 건지, 정말 내 그 기업에 관심 갖는다면, 예. 제가 여기서 뭐 전망이 떼서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예. 8060님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중국은 좀비처럼 버티어가고 중산층이 3억 이상이라 미국 인구와 맞먹어서 무역전쟁을 버티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버틴다라는 의미가 저는 정확하게 번역해드리면 버틴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중국 국민들이 흡수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물가입니다. 예. 지금 돼지고기가 한 달 전에만 해도 예를 들면 25원 한근, 여기만 600g, 예. 25위안. 예. 근데 지금 50위안 넘어갔거든요. 어휴. 그 말은 뭐죠? 내 예. 주머니에는 100위안이 예. 지금 50위안이 됐다라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미국 쪽에서 콩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요. 예. 지금 원유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중국 사람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소고기를 예. 별로 예. 한국은 소고기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중국 돼지고기 거의 다 들어가고 음식에 예. 돼지고기 가격 지수가 중국의 물가 지수하고 거의 동일시하면 해도 예. 과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과장이 아닌데 지금 거의 그렇게 뗐거든요. 물가가 50% 넘게. 그게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금융 상식이 없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지금 50%가 돈 빠진 거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대두 수입을 하다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쪽으로 옮겨가고 많이 옮겨가고 상당부 있잖아요.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또 올라가서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갔고요. 두루두루해서 또 돼지가 이번에 무슨 언역이 돌았잖아요. 뭐 아프리카. 그러면서 또 더 부족했고요. 설상가상이었고요. 그래서 물가가 최근에 어제 제 학생이 이제 개학했어요. 네. 그래서 다 지금 무슨 개학에 서울에 왔거든요. 네. 중국 유학생들이. 근데 어제
그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막 이번에 가서 내 느낀 점 뭐야 방학에 한 2달 중국 가 있었는데 자기 너무 놀랐대요.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을 너무 놀랐대. 한국이 이제 더 싸대요. 저한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돌발 경제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요. 이 질문이 많이 와 있는데 질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생각하실 기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TXVN님, 안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중국은 국제무역을 폐쇄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네. 식량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상큼님 같은 경우는 상해 쪽 아파트 상가 투자했는데 아파트 상가 투자하셨군요. 문제 없을까요? 이런 말씀이셨고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둘 다 아주 재밌는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 퀴즈는요. 미국 달러 대비 이제 중국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졌다는 중국 말입니다. 7을 뚫었다는 뜻의 이 중국 단어 뭔지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예. 그 폐쇄 가능합니까? 폐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예. 가능하지 않겠죠. 예. 근데 중국이 후퇴하겠죠. 한 10몇 년 전으로. 엄청 후퇴하겠죠. 예. 근데 에너지하고 식량 자원은 예. 중국은 수입 의존국이에요. 그렇죠. 의존국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저 중동 국가 예. 이런 그 어폐 국가들을 중국이 안에서 예를 들면 극단으로 가서 예. 수출하지 말라 중국에. 지금 뭐 북한에도 그렇게 압력 주듯이.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간다. 예. 정말 미국하고 중국이 뭐 죽기 살기로 그냥 끝까지 예, 간다. 예, 표현을 이렇게 예. 니 죽고 나 죽고 뭐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중국은 대가가 하나죠. 그냥 후퇴하는 대가죠.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대가밖에 없죠. 근데 예. 미국도 만만치 않겠죠. 미국도 피해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예. 이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번에 그 미국에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미국 예. 그 CNN에서 농민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옥수수, 대두 수입을 안 하면서 예. 미국 농민들한테 트럼프가 엄청 지원을 해줘요. 그 가구당 뭐 원화로 한 천만 정도로 지금 지원을 네.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에서 너무 그렇게 뼈 아프게 농민들이 아직 경험을 아주 힘들어요. 어마어마 힘든데 네. 그때 인터뷰에서 너는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 거냐 이러니까 네. 그 통계 잡힌 거 보니까 미국 농민의 68%가 거의 지지해요. 계속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맞다고. 원래 공화당 지지층이고요. 네, 예. 맞다고. 근데 올해 연말에 가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연말에 가면 지금까지 그 고통이 예. 이제 배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번에 관세에 예. 부과한 거는 예. 미국 사람들 모든 생활에 관련되는 걸 부과해 버렸잖아요. 소비재가 많습니다. 소비재가 예. 엄청 많잖아요. 예. 일상생활의 소비재. 그 이제 미국 소비자한테 타격이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예.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면 다시 인터뷰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계속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냐는 언제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하면서 맞습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연말에 가면 조금 중국하고 미국이 다 주춤할 것 같아. 물러설 것 같아. 더 예. 아파봐야 특히 미국 표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표로. 예. 이거는 어쩌면 트럼프가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잘못 관리하면 재선에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11월입니다. 대선이. 핵심은 미국 경제가 어느 만큼 버티냐가 트럼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중국을 딱 때리고 보니까 트럼프도 놀란 거예요. 이 정도로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몸이 딱 연결된 걸 상상 못한 거. 그렇죠. 이 정도로.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하고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하고 경제 연계도 하고 지금의 예.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연도는 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코스타도 중국에 들어간 거 봐서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코스타 중국에 가서 1호점을 했는데 막 그 코스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서 그 코스트코? 코스타 그러니까 코스타? 예, 미국요. 그러니까 쇼핑몰이에요? 이렇게 그 무슨 몰이지 이렇게 여기 말하는 이마트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상품을 파는 코스트코 같은데 좀 그런 거죠. 그래서
1호점을 했는데 난리 난 거예요. 예. 중국 사람 너무 많이 몰려가서. 그래서 지금 2호점을 또 연대요. 내년 뭐 초를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군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국 기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 지금 비교하면 미국 기업이 지금 증가율 50% 넘어가요. 아니 트럼프는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반대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반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추천을 동영상 하나 추천드리면 동영상 영화예요. 영화. American Worker라는 게 있어. 미국 공인. American Worker라고 이런 미국 노동자. 미국 노동자라는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가 대통령을 사임하고 나서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사직하고 나서 한 영화가 이 영화예요. 오바마 부부가 만든 영화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오 플럭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근데 그게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하고 중국에서. 완전 뭐 인기 영화인데요. 거기서 그게 그 영화의 제목이 딱 그거예요. 미국은 다시 제조업을 미국으로 회귀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책 그거잖아요.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그렇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답이는 영화의 결론은 뭡니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글로벌 사슬렌에서 주로 하이 밸류에서 너무 대우마하고 편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GM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거기 중국의 회사에 가서 미국에 가서 중국의 그 유리 회사가 있어요. 되게 큰 유리 회사가 있는데 미국 가서 공장을 세웠는데 트럼프한테 어떻게 잘 보이는 거죠. 일꾼들을 막 고용하느라고 세웠는데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공인들이 매일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일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중국의 그 회장이 차도왕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미국의 공인들은 그런 좋은 조건에서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런 나쁜 조건에서는 일을 못 한다. 미국 보기에는 나쁜 조건인데 중국 사람한테는 엄청난 좋은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미국의 제조업이 회귀할 수 없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은 조건에 살아와가지고 이런 제조업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생산 라인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탄압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비판을 사실은 많이 받아왔고. 그러니까 인권이 없다. 뭐 인권이 이런 없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좀 고생을 두려워 안 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훨씬 더 장시간 노동과 그 참는 거죠. 인내심이 있는 거. 시위를 안 하고 참고 그렇죠. 저 임금에 할 수 있는데 미국 노동자는 일주일에 휴가 얼마, 몇 시간 일하고 그다음 복리 뭐 이런 걸 막 요구하는 그렇죠. 거예요. 다 따지죠. 그래서 이게 기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도왕이랑 회장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다 기계로 대체해버렸잖아요. 아, 오토메이션으로, 기계로? 기계로. 왜냐면 미국에서 트럼프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미국 공인들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이른바 이걸 리쇼링 정책이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공장을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려오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 있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사례를 들으면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중국에서 전체 생산 라인을 다 갖고 있고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트럼프도 계속 요구하고 뭐 또 지금 요즘에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애플을 막 스마트폰 안 사고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동남아로 이전하는 작업을 했어요. 원래 인도에 공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인도에 3개를 만들었고요. 베트남에도 많이 가죠. 근데 가본 결과 요즘에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일의 노동 생산성이 중국 사람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이게 노동 생산성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너무 낮다. 낮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게 들어가는 부품이 10,000개 넘거든요. 그러면 내 공장만 이전해서 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협력업체들이 다 들어가야죠.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베트남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 베트남 중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88% 증가했어요. 왜냐면 옮겨가는데 부품 제조 들어가는 거는 중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별로 잃을 게 없네.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예. 전 세계에 예. 아무도 하루에 예. 60만 대, 60억 하루에 60만 대, 맞아, 예. 60만 대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 예. 라인을 가진 국가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래 이렇게 내가 옮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예. 가치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을 떠난다는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큼님 아까 질문한 거 네. 상해 쪽 아파트 상가 투자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또 이제 중국 부동산 이야기도 같이 할 수가 있어서 네.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해, 북경, 심천 이런 일선 도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기보다도 예.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그 동네에 대한 부동산 수요는 꼭 중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글로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사요. 예. 투자 차원이라든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도시 투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집 가격, 네. 상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이랑 비교해서? 한국 강남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강남이 지금 평당 한 4천만 정도 되나요? 아니요. 비싼 곳은 6, 7천만 원까지 되죠. 그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강남하고 상해, 근데 제일 비슷해요? 예, 제일 비싼 아파트는 상해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상해 중심 대단하네. 지역에 루지아조에 뭐 이쪽 그 부동 그쪽에 있는 이런 비싼 아파트는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비교해야 되니까 평균을 봤을 때는 만약에 서울 전체 평균과 상해 전체 평균을 했을 때는 서울이 더 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또 저쪽 동네는 싸잖아요. 서울이 저쪽. 특정 지역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죠. 그럼 또 난리 나니까 어쨌든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강 PD님은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안 교수님, 중국 안에서 상거래할 때 계약서가 약속대로 지켜지는지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게 중국은 큰 나라니까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결론 내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도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꼬리 부분을 했는데 그 사건에 해당하는 분은 아마 머리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또 신용을 안 지킨다, 계약대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100% 중국 사람은 계약대를 합니다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정확할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나가고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중국이 방어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미 들어간 외국 투자자들은 환율이 지금 지난번에 7.1을 돌파했잖아요. 아마 7.4 지나고 여러분 조금 단기에 8까지 갔다. 급격하게. 이러면 나올 거예요. 이미 들어간 애들은. 근데 안 들어간 외국 외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간 친구들은. 그냥 들어가야죠. 안 들어간 애들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이 다 있을 거예요. 시점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제가 또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을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 그리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얘기는 제가 사실을 좀 드리기 불편해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역사 기회가 왔어요. 역사적 기회가 왔다. 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좀 김정은 쪽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는.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쨌든 자기가 쓰는 하나의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도 해야 되니까 자기의 하나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잘 활용하면은 김정은이 진짜 개방할 수도 있어요. 잘 활용하면.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 안 되고 다른 사람 올라왔다면 훨씬 기회가 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 빅딜이 될 수도 있다. 잘 활용하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보다도 훨씬 더 트럼프한테 너한테 아베처럼 내가 나하고 친하고 싶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 마련할 수도 있죠. 지금 뭐 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안유아 교수님과는 이번 주 토요일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예고를 해드리고요. 서윤성님, 안 교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한 도광양회의 전략을 버리고 시 주석이 대국 굴기로 전환했는데 앞으로 전략을 바꿀까요?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진핑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시진핑이 하고 싶대서 도광양회 하고 싶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깊이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그냥 이 정도로 드릴게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분쟁, 갈등을 보는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결론이 이래요.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누가 단기에 장기가 아니고 단기에 위너가 될 것인가는 미국하고 중국의 각자의 국내 경제에서 결정이 됩니다. 각자의 국내 경제가 경제에서? 어느 만큼 저는 버틴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버틴다라는 거는 뒤에는 그 국민들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더 인내심이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기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민과 중국 국민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느 만큼 자기의 그 리더를 이해하면서 참아줄 수 있을까? 둘 다 난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지금 손해인 거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손해죠. 이번에 중국 GDP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만약 5,500억에 대해서 다 관세를 25% 때릴 때는 중국의 수출이 한 25% 하락하고요. 중국의 전체 수출이 16% 하락하는데 대미 수출은 25% 떨어지고요. 중국의 그러니까 GDP는 한 0.7% 정도 타격받습니다. 많으면 1.5%까지요. 왜냐하면 외투가 또 나가잖아요. 중국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게는 1.5%. 그럼 6.2에서 마이너스 1.5%한 몇 %입니까? 6.2가 4.7 되네요.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환율 방어를 해도 중국 증시는 좀 약간 올라갔습니다. 말씀하신 국가대표들이 활력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펀더멘탈보다도 환율 방어를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에요. 저는 단계별로 하락시킬 거예요. 단계별로? 지금 7점이 좀 쫙 가다가 7.3, 쫙 가다가 7.4. 계단식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인내하면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러면 좀 낫겠죠. 좀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들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익숙해졌잖아요. 이런 통제와. 한국 사람들도 이 상황을 인내해야 되니까 같이. 한국은 인내가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을까요? 가장 잘 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부자인 사람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중국, 한국. 미국의 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판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효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포치였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당첨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작진이 또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내일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인가요? 3시부터? 2시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